싶지 않은 일을 안 한다 그랬잖아. 그게 사람이다. 기념사업회에서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답사를 간다고 해서 제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대충 내용은 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현장 답사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누구나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늙은이도 젊은이도 그녀도 그이도 모두 이 평등의 문을 나서라. 두 남녀가 딱 손을 잡고 뭔가 향하고 있어, 그죠? 근데 이것도 어떤 답사들이 그래요. 왜 남자가 여자를 질다하고 있잖아. 어? 그래 보니까 발도 이렇게 남자가 너무 앞서니까 기분 안 좋답니다. 이게 나란히 해야 되는데. 우리 진주에서 백정들이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단체, 한자로 형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923년에 시작되어서 1935년까지 약 12년 동안 일제강점기 때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사회운동이자 신분해방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창호 선생님 하면 우리 진주를 대표하는 근대 1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창호 선생님의 선발하겠습니다. 1동 공연 바로 우리가 형평유적지라고 하면 아주 직접적인 어떤 장소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좀 간접적인 장소. 서부 경남이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진주에서 지난 1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 백정해방운동이었던 이제 형평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평운동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예술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탐구하고 정신을 살리려고 애를 썼는지 추적하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평운동이 만들어지자 이게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쭉 확산이 돼 나가다가 근데 불행하게도 뭐 몇 개월 만에 1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24년 한 8월 정도로 기억을 한 8월 맞나요? 네. 이게 서울파, 진주파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북파, 남파라고도 하는데 결국에는 서울의 주도권을 뺏기게 됩니다. 고향이 진주인 사람으로 진주 이런 인권 운동의 발상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형평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몰랐던 부분들 섬세하게 찾아보고 알아야 될 것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1900년대 초 진주 백정 가족의 모습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건 1914년입니다. 14년. 자, 열등성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옆모습을 이렇게 가장 한 어떤 인간의 특징을 잘 보여준 데 해서 옆모습을 많이 찍었습니다. 자, 어떤 형상인지 한번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걸 만드신 최수환 작가님은 이게 뭐다라고 정의 내리지는 말아달라라고 하셨어요. 여기다가 자신을 투영해서 내가 이랬던 적이 있는지 혹은 이랬던 적이 있는지 또 자신을 투영해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의 배를 가르고 장기를 꺼내고 앉아있던 관람객들에게 이 하면서 희롱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탈놀이가 백정마당입니다. 뭐 해피엔딩, 뭐 권성징악과는 정반대죠. 예. 정말 그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이 형평운동을 하면서 고생하고 그 역사가 이제 99년, 100년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그 일본 강점기에 고생한 그분들을 기리면서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 강상호 선생님의 어떤 시작으로 인해서 했던 이 형평 정신도 진주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좀 우리의 정신적인 유산으로 좀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형평운동이 결코 과거의 역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고 또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도 여전히 필요하다. 100년 전의 형평이 지금도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다지만 아직도 우리가 열광하는 이 평등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는 아직도 형평이 원하던 그 사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시간의 숨결을 간직한 고택이 있습니다. 400년 된 사계고택에서 고즈넉한 정취에 흠뻑 빠져보고 향긋하고 아름다운 나만의 소이캔들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달콤 고소한 팥칼국수 한 그릇까지 가을 정취 가득한 계룡시로 역사 문화여행 떠나봅니다. 높고 빽빽한 아파트 단지를 마주한 채 위풍당당 고풍스러운 멋을 간직한 이곳은 계룡시 두마면의 사계고택입니다. 드넓은 마당이 반겨주고 여러 채의 집들이 있는 이곳엔 누가 살았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계룡시 하면 군대만 떠올랐는데 이렇게 웅장한 고택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원래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는 여기가 연사년 해가지고 아주 유교학으로 역사적으로 깊은 유적이 있는 곳이죠. 이곳은 조선시대 예학의 대가인 사계 김장생 선생이 말년에 머물던 곳입니다. 그냥 초에 묻혀서 제자들을 강학을 하셨던 분이라 이렇게 무슨 과거를 모셔서 벼슬길에 오르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요림이나 서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천거를 받아서 형조 참판, 지금으로 따지면은 법무부 차관 벼슬을 이렇게 하셨죠. 이곳에서 예학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쓴 선생은 송시열을 비롯해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율곡 선생님이 파주에서 강학을 하실 때 사계 같은 사람이 그때 시대에 몇 명만 되면은 나라가 변한다 하면서 잦은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조선을 일으킬 학문으로 예학에 주목했고 그의 사상은 선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55세 때 여기 고택, 그러니까 이 두마라는 계룡으로 오셔가지고 생질이신 동춘당 송준길, 우암 송시열 선생, 초려 이효태 선생, 그러고 종용몽 선생, 장유 선생 같은 분들이 전라도에서 오셔서 효정임금 때는 이렇게 정승 벼슬을 하시면서 여기서 공부를 하셨죠. 조선시대 학자의 표상이자 예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사계 김장생. 그가 살았던 고택엔 아직도 선생의 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고택 이곳저곳을 둘러보니까요. 사계 김장생 선생님의 그 생을 조금 더 여기 머물면서 좀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박 2일로 연례 행사처럼 진행하고 있는데 사계 선생의 학문 또 유적 이런 것을 체험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갈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와,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곳 사계고택에서 하루 동안 머물면서 이 사계 선생님의 생을 조금 더 느껴보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이번엔 볕 좋은 가을 햇살만큼 웃음이 가득한 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지나가다가 네. 이 날씨만큼이나 밝은 웃음소리 정말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 거예요? 네, 여기 공방인데요. 오늘 같이 캔들 수업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엄마들이 같이 모여서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왁스를 여기 하나씩 가겠습니다. 처음에 손으로 조금 넣어서 저어보시고 그 색깔보다 한 톤 다운돼서 나와요. 자신만의 아름답고 예쁜 소이 캔들을 만드느라 분주한데요. 은은한 향기에 마음까지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빛 좋은 가을 햇살 아래 캔들 만들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뿜뿜하는데요. 가정주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만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수업하는 날이 엄청 기다려지기도 하고 마음도 즐겁고 제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기 개발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단어 그대로 콩왁스로 만들어 친환경 천연 제품인 소이 캔들. 취향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용기로 나만의 멋을 뽐낼 수 있습니다. 좋은 테라피 향기를 좀 10월달 아이들 할로윈도 있고 그때 같이 풍기면서 좋은 축제를 열 생각에 저희 아이들이 사내 아이만 둘인데요. 지금 사춘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요즘 이 아로마 테라피라 그래서 심신의 안정을 많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방에 놔주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데코레이션으로 앞화를 올려주면 가을 감성 가득한 멋스런 소이 캔들이 완성되는데요. 식탁 위에 캔들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공방에는 캔들 외에도 다양한 소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바라만 봐도 여심을 자극하는 작품들이 구경하는 재미를 안겨줍니다. 저희 공방은 계룡에 계시는 핸드메이드 하는 선생님들이 저희 가게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놓은 공방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실 수 있는 곳이에요. 네.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다는 네. 거죠? 와, 진짜 계룡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매주 오고 싶은데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계룡시의 한 거리인데요. 특이하게도 길 이름이 팥거리입니다. 팥거리의 식당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리 이름도 팥거리, 이곳의 식당 메뉴도 팥칼국수입니다.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일단 냄새가 그 왜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네. 팥 아이스크림. 네. 그거를 싹 녹여놓은 듯한 달콤한 냄새가 싹 올라오는 게 바로 한번 맛보고 싶은데요. 예, 맛있게 잡수세요. 먼저 묵직한 국물부터 한 입 맛보겠습니다. 진짜 식감도 엄청 부드러운데요. 엄청 달아서 물리는 그런 단맛도 아니고 네. 그 은은한 팥의 어떤 은은한 달콤함에다가 팥의 그 고소함과 담백함까지 예. 맛있다. 처음 팥죽을 할 때 이게 껍질을 걸러서 버렸어요. 근데 껍질에 많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아가지고 껍질째 그냥 우리가 갈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팥 껍질이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진짜 보시기에도 왜 우리 평소에 흔히 먹는 크림 스프처럼 엄청 부드러워요. 끓는 물에 칼국수면을 넣고 푹 삶아 갈아낸 팥을 넣은 후 또 한 번 끓여주면 맛있는 팥칼국수가 완성되는데요. 팥이 촉촉하게 배어든 칼국수면은 색다른 맛으로 다가옵니다. 우와, 쫄깃쫄깃한 칼국수면을 생각했거든요. 네. 팥 칼국수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 팥죽이랑 정말 잘 어울리게 약간 물캉물캉한 느낌도 있고 씹는 대로 부드럽게 뭔가 유연하게 딱딱 끊기는 게 예, 일반 칼국수하고 좀 달라요. 달라요.
저 오늘 이 팥칼국수에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계룡에서 나는 팥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 고소하면서 팥 특유의 진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따뜻하게 녹아내립니다. 사장님, 근데 이 계룡에 이 팥죽이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조선 초기에 무학대사가 그 계룡산을 오게 돼요. 천도 후보지, 그냥 이를테면 돌아가신 분의 사무제, 49제, 하늘나라로 좋은 뒤로 가라고 제사 지내는 후보지 공사를 신도안에서 했어요. 팥죽을 끓여서 허기를 채워가면서 일을 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팥거리라는 유래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역사가 엄청 오래된 거구나. 예. 다음은 이곳의 또 하나의 자랑, 해물파전입니다. 아, 제가 또 파전 진짜 좋아하는데. 재료들이 푸짐하게 들어간 해물파전은 어떤 맛일까요? 일단 되게 반죽이 촉촉하고요. 부드럽고 촉촉한 반죽에 속에 재료가 진짜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서 뭐 팥 씹는 식감, 쫄깃한 오징어 식감까지 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음식이니까. 없어. 없어? 따로 먹어도 맛있고 함께 곁들여 먹어도 맛있는 팥칼국수와 해물파전의 색다른 조합입니다. 오늘 계룡에 와서요. 고택도 둘러보고 또 캔들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팥죽까지 먹으니까 정말 온 마음이 풍요롭고 또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올가을 특별한 추억 만들고 싶다면 계룡으로 오세요. 놀러오세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다면 사계고택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감성 가득한 캔들 공예에 이어 팥칼국수의 진한 맛까지 계룡시에는 지금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K-패션, K-푸드에 이어 이번엔 K-하우스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건축연구원이 발표한 한옥 통계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와집은 건축물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경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한국적인 도시 안동에서 한옥이 담긴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최기정의 기정사실과 함께 하시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옥은 주거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여가 공간으로 한옥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한옥풍 건물은 요즘 세대들 사이에서도 끌리는 키워드입니다. 아이고, 이야, 눈앞에 한옥들이 그냥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옥에 왔으니까 한옥의 매력을 한번 요목조목 한번 알아봐야겠죠? 한번 가봅시다. 한 연구원이 진행한 한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호감을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옥은 그야말로 요즘 대세. 지난 3년 동안 쌓인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한옥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아, 좋구만 그래. 한옥에 앉아 한옥을 바라보고 있으니 한없이 그냥 좋습니다요. 아. 특히 한옥 북카페는 독서의 계절 가을엔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엔 그림책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는데요. 어른들을 위한 힐링 도서기도 하니까 함께 즐기면 좋겠죠. 물론 책을 읽지 않아도 한 모금의 여유를 누리기엔 충분합니다. 커피와 함께하는 전통 스타일 디저트, 금상첨화라는 건 기정사실이겠죠? 아, 좋다. 이 커피와 나무향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이 공기, 이 분위기 한옥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한옥엔 아메리카노.
주말이면 이곳에선 소소한 문화 공연도 열립니다. 마당이 곧 무대가 되고 카페의 자리는 객석이 되는 거죠. 잠시 감상 모드 들어가 볼까요? 직접 느껴보니 알겠네요. 첫 번째 기정사실, 한옥은 문화다. 네, 건물 쪽에서 들으시는 분. 가치 있는 우리의 한옥이지만 버려진 집들도 많았습니다. 근대 한옥이 밀집된 옛 도심 옥정동은 최근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동네입니다. 우와, 멋있다. 아이, 도심 번화가 안에 이런 한옥이 숨어 있었네요. 이 딱 봐도 잘 꾸며 놓았는데 옛 모습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간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여기는 사진 공방인데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와 소품들에서도 근대 한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2022년인지 1970년인지 헷갈릴 정도라고요. 이렇게 옛 모습이 잘 남아있는 공간 찾아보기 어려운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진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여기 사진 찍는 곳이라고요. 네, 여기는 사진관인데요. 이렇게 한옥으로 꾸민 이유는 약간 할머니 집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정감 가는 스타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건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의 공동 창업자인 김도희, 김지수 씨는 사진 전공자로서 1974년부터 이어진 한옥의 역사와 온기를 그대로 살리고 싶었다고 하네요. 이 멋진 한옥 사진관을 직접 꾸미셨다고요? 네, 친구랑 함께 한 달 정도 같이 이제 벽지도 뜯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같이 함께 꾸몄습니다. 얼큰이. 그렇다면 이렇게 꾸밀 때 가장 신경 쓴 부분, 그건 뭔가요? 저희가 공간을 찾으러 다닐 때 한옥의 모습이 잘 보존된 공간을 찾았었는데요. 최대한 한옥의 느낌을 훼손시키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을 섞어서 어떻게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이 공간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직접 애정을 더한 공간은 어디가 달라도 다른 법이죠. 사람들이 흑백 사진을 다시 찾는 것처럼 한옥이 가진 특유의 레트로한 감성은 요즘 사람들을 공방으로 이끄는 매력입니다. 자, 도포 자랑만 휘날릴 게 아니라 추억 한 자락 남겨야죠. 뽀글이 최기정 씨도 셀프 사진 찍기 도전! 20분 정도 투자했을 뿐인데 멋들어진 프로필 사진이 완성됐습니다. 흑백 사진의 감성이 한옥의 감성과 닿아 있는 것 같아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멋스럽고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한옥의 매력은 무궁무진하다. 한옥의 변신이 무죄라는 건 기정사실. 알면 알수록 한옥은 어떤 형태로든 고유의 멋을 뿜어냅니다. 도심 번화가를 조금만 벗어나면 또 하나 멋스러운 곳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오, 여기로구만. 여러분, 이곳은 오래되지 않은 신식 한옥이지만 딱 봐도 이 전통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시죠. 아이고 좋다. 미음자 구조의 높게 솟은 지붕, 마당한 소나무 중정까지 전형적인 전통 한옥 구조인데 신식 한옥이라니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그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아이고 좋다. 입에서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오늘 제가 이 한옥의 매력을 찾아왔는데요.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네, 전통 음식은 그 한 나라의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통 가옥에서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종가 음식을 이제 퓨전화해서 상차림하는 곳입니다.
이걸 먹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또 체험 교육도 하고 또 종가 음식을 모토로 해서 포장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의 종가 음식을 세계로. 네. 야, 한마디로 이곳에선 우리 한옥의 맛과 멋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군요. 네, 그렇죠. 이곳을 설계한 사람은 최경호 문화재지정 대목장입니다. 전통 목조 건축 방식인 이음맞춤으로 못질 하나 없이 지었다는 게 특징이죠. 한옥은 오래되고 낡은 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멋입니다. 그리고 멋을 살리면 맛도 살아납니다. 푸짐하고 정갈하고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아니, 이 상차림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전통 우리 종갓집의 부처 반상을 코스로 저희는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주로 이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전식으로 이제 술안, 옥색 대하찜, 그리고 제철 요즘 식재료 능이버섯을 좀 이용해서 시선을 끓여봤고요. 그리고 이 음식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안동 광고등을 이용한 이제 칠첩 반상으로 또 이제 식사를 마무리되는 그런 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동 종가 음식의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안동의 종가 음식은 내림 음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각 집안의 이제 종부님들이 음식을 만들 때 이제 그 종부님들의 어떤 뭐 지혜로움이라든가 또 창의성에 따라서 같은 음식이지만 좀 다르게 조리를 하고 또 다르게 담고 또 어떤 고명 같은 거라든가 또 식재를 이용하는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좀 표현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 종가에서 온 손님 대접을 으뜸으로 여겼습니다. 젖빈객 문화와 한옥의 만남은 요즘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우리의 정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한옥은 멋있기도 하지만 맛있기도 합니다. 이건 기정 사실. 한옥에서 문화를 누리고 한옥에서 추억을 되새기고 한옥이 간직한 멋과 맛을 즐깁니다. 어떤 모습이든 그 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에 관심 기울인다면 앞으로 우리 한옥의 가치는 한 옥타브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인데.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어떤 집입니까? 고깃집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예, 오늘은 고깃집입니다. 요즘 뭐 대패 삼겹살부터 시작해서 냉삼겹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생 삼겹살을 얇게 썰은 집이 있어서 제 단골집이기도 하고 자주 오는 집입니다. 돼지만 하는 집인가요? 아니, 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육 식당이라서 소, 돼지를 다 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아, 맛은 어때요? 고기는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긴 한데 좀 특이하게 내준다든가 좋은 숯을 쓰고 예, 그리고 고기도 식육식당만큼 금액 대비 좋은 편이죠. 예. 가성비도 좋다. 예. 저번에도 가성비 좋은 집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 예. 예. 먹을 때 금액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삼겹살 먹으러 가자. 삼겹살 먹으러 가자. 너도 나도 사랑에 빠져버린 삼겹살 먹으러 가자. 사장님 이제 오늘 보니까 시장이 삼겹살 종류가 같은데. 예. 어떤 건가요? 그냥 같은 일반 똑같은 삼겹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생대패라고 보시다시피 아주 얇게 썰어 주십니다. 이거 생고기는 어차피 직접 다 손으로 썰어야 됩니다. 기계로 못 써나요? 예, 기계로는 이렇게 못 썰어요. 보통 저희 냉동 삼겹이나 대패 삼겹살은 얼린 다음에 기계로 얇게 쓰니까 수공비가 들어가죠, 아무래도. 그래도 많이 썰어 놓을 수 있고. 근데 이건 주문할 때마다 얇게 썰어야 돼요. 직접 썰어 놓지도 못하고. 그럼 주인 업주 입장에서 이게 배를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재미는 없죠. 오실 때마다 1인분 같은 경우는 삼겹살 한 2덩이 정도면 끝나는데 이건 1인분 쓰려면 몇 조각을 내야 되니까 힘들죠. 그리고 또 얇게 쓰는 게 힘들어요. 생고기 얇게 쓰는 게. 예. 이게 메뉴에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뒤에 보시다시피 생삼겹이 있는데 생대패는 없어요. 그 일부러 사장님께 부탁을 드리죠. 오늘 생대패 먹고 싶었는데 좀 해달라고 그러면 사장님이 해주십니다.
한국들만 좀 아는. 예. 그냥 생삼겹 주문하시면 보통 삼겹살 2kg 나가요. 이게 먹기도 좋고 얇아서 빨리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그럼 한돈이라고 질 좋은 돼지고기를 쓰거든요. 돼지고기가 삼겹살이 이렇게 겹이 있어서 삼겹살인데 윗 고기 살 쪽에 보면 이것도 약간 마블링 같이 흰 막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 게 좀 더 좋은 거예요. 맛도 좋고. 예. 그냥 이게 아예 빨간 것보다 요 안에 이렇게 흰 기름 짝짝 박혀 있는 게 훨씬 맛있고 좋은 삼겹살입니다. 순대국밥보다 낫게 느끼겠네요. 예, 이건 자를 필요도 없이 구워서 바로 드시면 돼요. 예. 그리고 생삼겹은 얇아서 한쪽만 바짝 굽고 돌려서 구우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자주 비벼는 것보다. 한쪽만 바짝 구워. 예, 완전 노릇노릇하게 되면 뒤쪽은 약간 불만 가도 빨리 익거든요. 그때 바로 드시는 게 너무 또 태우는 것보다 살짝 핏기 가실 때 드시는 게 훨씬 부드러워요. 얇은 고기일수록. 이 삼겹살은 얇아서 안 잘라 드셔도 돼요. 예, 통으로 드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예. 항시 첫 점은 그냥 접어서 소금만 살짝 찍어 드세요. 이게 냉삼겹하고 좀 다른 게 확실히 부드러워요. 보통 냉삼겹이나 대패는 굽고 나면 약간 딱딱해지고 약간 과자 같은 느낌이 있는데 좀 바짝 구워도 훨씬 부드러워요. 그게 생고기 장점이죠. 예, 금액은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확실히 센 거 드시면 그 얇은 대패는 식감이 완전 달라요, 드시면. 네. 매웠어. 네. 꿀꿀꿀꿀꿀 돼지를 먹고 돼지가 된다. 삼겹살 김치로 구워 맛있게 싸 먹고 고기 올리고 주위를 보니 오늘 비만이 많이 드시네. 그 상태보다 오늘 식욕이 좀 높이는 것 같은데. 많이 배웠습니다. 하도 혼나서 못 먹는다고. 그리고 이제 식유식당의 특징이죠. 한우도 팔고 돼지고기도 팔고 다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총 500g. 500g이죠. 500g에 100g당 17,000원이면 비싼 편은 아니죠. 식육점 가서 사보시면 거의 2만 원 돈 합니다. 툭불 정도 좋은 걸 사 드시려면. 그리고 고기를 석쇠에 얹으면 처음에 자주 들썩들썩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달라붙어요. 이게 특히 좀 오도 쓴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부산에서 가까운 숯 참숯이라고 그 숯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받아서 쓰시는 거죠. 예, 언양에 있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좀 더 믿을만하고 좋겠죠. 원래 여기 이제 소고기를 시키시면 사장님 서비스로 먼저 이육사심을 주십니다. 보통 저희 뭐 우돈이나 꾸리살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여기는 사장님이 특별하게 앞다리살을 쓰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앞다리살을 그러니까 고기 잡자마자 아마 받아서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때깔이 다르죠, 여기하고는. 예. 색깔이 좀. 예, 진해 여기 검붉게 나온다는 거는 도축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장님 말씀은 아예 냉도 안 받치고 따뜻하게 그대로 쓰신다 하더라고요, 당일은. 그래서 때깔이 이렇게 진하게 나옵니다. 예. 보통 생고기는 첫점 소금 찍어 드세요. 소금 찍어 드시면 확실히 그 맛이 올라와요. 처음에는 무맛인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 육향이 올라와요.
그 생고기는 한 반 이상 먹었을 때 그때부터 육향이 싹 올라옵니다. 고소한 기름 맛하고 고기 육향이 확실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보통 레어보다는 미디움 레어가 맛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숯불에 구우면 이 두께상 레어를 굽기는 힘들어요. 예, 이게 더 두꺼워야지 레어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것만 이 정도로 딱 노릇하게 구우셔서 좀 두꺼우면 레스팅이 필요한데, 이건 레스팅 없이 구워서 바로 이 정도로 해서 구워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드실 때 팁이면 요 안심 추리를 분리하셔서 요 안심 추리 부위는 좀 더 노릇하게 구워 드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기름이 많고 육질이 있는 부위라 그냥 뭐 미디움이라 한 건 좀 질겅질겅거려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 태우듯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으면 훨씬 고소하게 드실 수 있어요. 예. 안심도 기름이 그렇게 많은 부위가 아니라서 여기서 더 익어버리거나 오버쿡이 돼버리면 뻣뻣해져요. 고기 특성상. 예. 초점은 아무것도 찍지 말고 드셔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고기마다 육향이나 질감이 달라요. 확실히 안심은 부드럽고 고소하고, 근데 탁 오는 임팩트는 없는데 이 부드러운 맛을 먹는 거예요, 안심. 이제 요건 안심 추리입니다. 이 정도 노릇노릇하게 구우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냥 소금만 살짝 띄어 드시는 게 제일 나아요.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예. 그래도 요즘 분들은 제일 좋아하시는 부위죠, 새우살. 알등심에 붙은 부위인데 등심을 사 드실 때 새우살 없는 거 사 드시면 등심 안 사 드시는 게 나아요. 이 부위 때문에 등심이 비싸지는 겁니다. 예. 예. 저게 뭐 맛이 인기에 있는 게 뭐 등심 부위인데 그냥 새우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알등심을 감싸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업하면 이렇게 새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우살을 붙이는 건데, 가셔서 사장님 등심, 아래 등심 쪽으로 달라 하시면 새우살 붙은 부위를 드실 수 있어요. 윗등심은 살치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새우살 때문에 드실 거면 아래 등심 달라 해서 식혀 드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맛이나 식감은 알등심하고 완전 달라요. 예. 훨씬 기름지고 부드럽고, 거의 갈비살에서 뭐 본살 정도 드시는 느낌. 고기 구우실 때 특히 소고기는 기름 있는 부위들은 기름이 다 녹고 다 익어야 훨씬 고소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안심이나 이런 거는 레어로 드시는 게 훨씬 좋고, 기름기 있는 거는 취향이 차이긴 한데 좀 바짝 구워서 그 기름을 다 녹여야 훨씬 고소한 맛이 올라옵니다. 기름 많은 부위는 이 정도 노릇노릇하게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붙여서 드시면 새우살의 부드러움하고 알등심의 거친 맛이 어우러져서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아, 그냥 등심은 이런 맛이구나 하는데 따로 드시면 아, 이래서 새우살을 사 먹는 거라는 느낌 들어요. 예. 예. 근데 요건 늑간살입니다. 그러니까 갈비뼈 사이 살이라고 보네요. 뼈하고 붙은 살. 이 부위도 보시면 이렇게 근막이 다 붙어 있거든요. 뼈하고 때는 작업하면서 붙어 있는 부위들인데 이 부위가 완전 익어야 맛있어요. 늑간살은 거의 태우듯이 드셔도 돼요. 그러면 거의 태우듯이 드셔도 훨씬 고소하게 드세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핏게 가서 드시면 질겨요. 기름이 물리고. 이건 완전 안에 기름이 다 타야 고소함이 올라와요. 요 기름진 건 와사비 올려 드시면 맛있습니다. 뜨거운 고기 힙합 고기 힙합 뜨거운 고기 힙합 고기 힙합 뜨거운 고기 힙합 고기 힙합 뜨거운 고기 힙합 뭐 가을 좀 놀러 가실 때 보통 고기 사고 가시면 워낙 부위도 많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고기 고르는 걸. 근데 숯불에 맛있게 뭐 아기들하고 다 맛있게 구워 먹으려 늑간살을 사가시는 게 제일 나아요. 금액도 적당하고 맛도 있고. 뭐 마지막 코스까지는 아닌데 그냥 제가 먹는 팁을 얘기하자면, 여기도 차돌박이가 괜찮은 편입니다. 한우로 쓰니까 차돌박이에 이 비빔국수 싸 먹는 게 딱 좋은 팁이에요. 저는 마지막에 드실 때 꼭 국수 시켜서
이 차돌박이는 안 그러면 아까 처음에 먹었던 생삼겹을 같이 싸서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워낙 기름진 부위라 그다음 식감도 좋아요. 요 끝에 지방들이 단단하거든요. 차돌박이는 고기보다는 지방에서 나오는 기름 맛으로 드시는 거예요. 구우셔서 한상이네. 여기 또 좋은 게 초장값을 따로 안 받으세요. 예, 그냥 고기값만 여기 나오는 고기값만 받으시거든요. 찬이 단출하지만 고기 싼만 거기서 남겨야 되니까 하는데 이 집 사장님은 안 받으세요. 요즘에 초장이 여기다 고기도 예, 비싼 집은 요즘 한 10,000원대도 있습니다. 7,000원, 8,000원. 예, 그러니까 인원수만 따지면 3명만 오셔도 1인분 고기를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이점으로 좀 더 많은 고기를 드실 수 있고 친구들이 여러 분 오셔도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자주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추천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